네,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민식이법이 생각보다 실생활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식이법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석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민식이법의 규정이 뭔지 한번 규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,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,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따른 조치란 바로 30km 속도 제한 조치입니다. 속도 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치를 준수하고, 이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, 이게 또 두 번째 요건입니다. 이럴 경우에 어린이를 치어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된다, 이런 내용이거든요. 두 가지 의무를 엔드로 엮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 엮었냐? 조항에 같은 조 1항에 따른 속도 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히게 한 자를 가중처벌한다,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의무도 위반하고 저 의무도 위반해야 죄가 성립한다,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. 언뜻 보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. 보시죠. 올바른 해석은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,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. 즉 의무에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 운전도 해야 되는 의무가 두 개가 포함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하고가 엔드로 엮이는 건 맞는데, 이거는 이 의무가 어떤 의무인지 두 개를 규정하는 거고, 중요한 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의무를 위반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죄가 성립하려면 둘 다 위반해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. 자,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 규정을 위반하려면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해석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신호만 위반해도 죄가 되고 과속만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. 둘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민식이법의 성립 요건은 운전자의 의무, 즉 어떤 의무냐, 속도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와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,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만 위반해도 민식이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.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설명인데 조항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 민식이법에서는 그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민식이법 해당합니다. 자, 민식이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입법 의도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. 왜냐면요, 입법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가 합니다. 상권 분립에 따라서 판사님이 이 물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. 물론 그 과정에서 입법자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겠지만,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런 말이 있을 때 입법 의도를 고려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따라서 입법자들이 와가지고 나 이런 의도가 아니었지롱 이라고 얘기를 해도 판사님이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. 즉 민식이법도 이런 의도가 아니라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입법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판사님이 이거는 5호로 엮여야 되고 이 의무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죄가 성립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가중처벌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민식이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해석에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,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법 적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. 물론 아직 민식이법이 적용된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해석에 논란이 있는 법 조항은 판례가 그 공백을 메꾸면서 점차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 법입니다. 따라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민식이법 적용 사례들이 생기면서 판례들이 생기겠죠.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의 취지가 좋으니까,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좀 갖더라도 사고가 줄어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말만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물건 훔친 사람, 그리고 지나가다 실수로 사람 친 사람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해버리면 안 됩니까? 그러면 다들 공포에 떨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겠죠. 그리고 우리 형법에서는 100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
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따라서 민식이법을 그대로 두면 억울한 피해자,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?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2% 부족합니다.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까지 확인하셔야 진정한 도로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.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윤 변호사였습니다.